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무려 9일간 19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국회 무제한 토론. 그 당시 당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의원들에게 인간적인 배려로 화제의 주인공이 된 정치인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인데요. 그야말로 200시간이 다 되도록 이어진 필리버스터 가운데 단 한 명의 의원에게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했고, 또 여당의 일방적인 방해에는 아주 준엄한 회초리를 들어서 국회 권위를 살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화제의 주인공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이석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는 부의장님이 아니라 힐러리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아프리카 TV 통해서 생방송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예고만 했는데도 와우 힐러리다, 힐러리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리버스터 하실 때 보여주셨던 당원들께 따스함 너무 감동 깊어서 울었고요. 태방법 통과된 날 밤에 너무 화가 나서 신랑 자고 있을 때 소주 3병 사다가 마셨다. 그렇군요. 굉장하십니다. 예, 주량이 원래 한 병인데 진짜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면서 신랑이께서 당신 뭐 하냐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국민들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안으로 직권 상정이 됐을 때 당시에 좀 국회 부의장으로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선의 정치인으로서 좀 어떤 심경이 드셨습니까? 또다시 유신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아주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고 정보를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의 유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제2의 유신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찌됐든 개개인에 대한 사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뭐 건강, 그다음에 뭐 성생활 정보까지 다 국정원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이건 국민감시법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죠.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게 실제로는 이게 지금 테러 방지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전부 감시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필리버스터 때 일약 정말 그야말로 그 힐러 정말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 현장을 그 국회 그 3층 말고 4층에 그 방청석 기자들이 취재하는 석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봤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이른바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그 어떤 분보다 잘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뭐 목이 많이 아프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을 좀 축이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목 운동을 좀 하실까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막 이렇게 굉장히 이런 평가, 이런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그 누구라도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서 있었으면은 그런 안쓰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앞에서 발언하는 분들이 그냥 몇 시간씩 하는데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 목도 아프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김광진 의원 첫 연설할 때 보면까 또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목을 콜록콜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쓰럽고 아이고 안 됐다 싶고 나는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그 사회분하고 앉았고 앞에 서서 그렇게 장시간 하는 거 보면은요.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목 좀 축이고 해라. 잠시 몸 좀 푸십시오 하면서 내가 뭐라고 즉흥으로 뭐라고 말도 하고 그랬죠. 그 사이를 벌어주느라고. 사이를 벌어주느라고. 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러 날 지난 뒤에는 브레이크 그렇게 내가 쉬게 해주는 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 앉아서 생각을 해가지고 말도 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브레이크 타임을 준 거죠.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하튼 좀 그 서서 계속 연설하는 분에게 좀 쉬게 하려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앉아서 그러면 어떤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서 하셨습니까? 앉아서 이제 있을 때 이따 저 사람을 좀 쉬게 해줄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거 국리에서 말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렇군요. 그때 국리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네요. 그때 내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국회가 이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모인 곳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화장실 얘기를 몇 차례 했던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다음 질문이 화장실 얘기였는데요. 화장실을 좀 다녀오는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이석현 부의장의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판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규정하고 있는 106조, 국회법 106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상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뜨면은 그러면 그 의원의 발언이 종료된 걸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1957년에 최초가 아니라 가장 긴 필리버스터가 제임스 더몬드 상원의원이라고 그래요. 24시간 했는데 그 양반이 발언할 때 미국은 그런 그 법이 있으니까 자리를 떠나면 끝나니까 보좌관한테 그 무슨 큰 양동이를 갖다 놔라 해가지고 그 소변을 거기서 봐가면서 했답니다. 발언대에서. 그러니까 그게 참 현지국 모양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 뿜으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리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따라서는 가서 오랫동안 있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지만 한 3분 화장실 갔다 오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법에 명시 안 돼 있을 때는 선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의원들한테는 발언할 때 피곤한데 화장실 갔다 와야지 않느냐 그렇게 권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민석 의원이 그걸 제가 화장실 가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갔다 오라고 그랬죠. 선례를 남겼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또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랬죠. 이게 뭐 문제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법의 절차를 조금 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겠네요. 나중에 그것을요 보완하고 아니면 이 법 밑에 의사 규칙이라고 만들 수 있잖아요. 시행 의사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발언대를 떠날 수 없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부속 그 건물 발언 본회의장에 딸린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뭐 예외 조항을 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명확해지죠. 예, 그렇군요. 부속 전문으로 좀 예외 조항을 넣어서 예, 만들면 예. 좋겠다 이런 같은 말씀 건물 주셨습니다. 안에 예. 뭐 5분 내로 다녀올 수 있다거나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은 네. 해석의 여지가 없죠, 이제. 그렇군요. 그 이모키 정책위 의장 있잖아요. 그분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문제가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 남성 의원들의 경우에는 여성 의원들도 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저 위에도 여기자들은 좀 나가 있으라고 하고 남성들끼리 있을 때 거기서 좀 그 소변을 보면 어떻겠냐 이런 아마 생각. 농담으로 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예. 우리는 다행히 예. 지금 규정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저희가 아까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규정 만들 때 다음에는 네. 아까 그런 생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넣어주면은 되는 것이죠. 가서 막 몇십 분 동안 나오면 문제지만 네. 5분 내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 선례를 남기시느라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의 방해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국회 그래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국회 본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자리를 그렇게 떠도 됩니까? 이제 본회의에 의원님들이 자리 안 지키는 분도 평소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네. 필리버스터는 이게 원래 지연 전술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이 많이 없는 것이 또 이해도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좀 이걸 의원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래야 좋다고 봅니다. 가장 우리가 이번에 신경을 쓴 것은 국민들이 많이 이것을 시청을 해주냐 이거였는데 네. 그 점에서는 가슴 뿌듯하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슴 뿌듯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신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그 준비하신 말씀, 저도 이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뭐 성스러운 국회에서 어떻게 발언하다가 화장실을 가냐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국회는 예, 성스러운 예. 곳도 아니고 속된 곳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어떤 평소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제가 평소에 말씀 이런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물어주셨는데요. 네. 국회든 청와대든 네. 어떤 기관에 대해서 억지로 권위를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 성스럽다는 표현, 네. 거기는 뭐 무슨 고결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표현은 그 자체가 거짓에 가깝거든요. 참 권위가 아니고. 네. 진짜 권위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이해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한테 네. 진짜 권위가 붙을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국회가 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진정성을 믿게 될 때 그게 권위가 붙는 건데 어거지로 발언 중에 뭐 어떻게 그런 곳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냐 이런 것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그래서 뭐 국회나 또 무슨 주주총이나 일반 회사의 회의나 모든 것이 다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의 본성에 맞게 소변도 보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람 모인 곳이다, 국회도. 네. 정말 그 인본주의 우리가 보면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잘 못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짜. 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또 벌이의 수준 뭐 어느 대학을 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화되고 사람을 등급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로 인본주의. 그 내용을 강조해 주셨다는 게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는 싶네요. 하는 일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성스러운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모인 곳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이 무려 38명이나 되는데요. 뭐 예. 각자 개개인마다 모두 뛰어난 그리고 아주 빛나는 필리버스터를 보여주셨지만 부의장님 판단에 저분 연설은 정말 내 가슴을 쳤다. 좀 저 언어는 정말 감동의 언어였다. 이런 걸 좀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요. 이번 참 아까 힐러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했는데 네. 힐러가 힐링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힐러. 그랬다가 네. 제가 성이 있으니까 힐러리 했던데요. 네. 실은 제가 거기 앉아서 제가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 발언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막힌 가슴이 뚫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전기 통하듯이 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부 의원들 발언이 자기 체험에서 겪었던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생생하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은수미 의원님도 참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를 하니까 감동을 주고 이하경 의원님 하실 때 말입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이 한 9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10시간. 10시간 했나요? 그런데 7시간쯤 됐을 때 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길게 해도 몸이 괜찮을까? 네. 특히 그 양반은 이렇게 이게 중간에 요령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냥 자기 말로 직접 읽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제가 말린이라고 걱정이 되길래 아유 이하경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네. 저기 뒤에 사람들이 또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짐을 나눠서 지시죠. 네. 이렇게 했는데 뜻밖의 이하경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부의장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기회라서 말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시오 하면서 가슴에 찡 와닿는 게 정말 이렇게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하자면 과거의 이 역사에 대한 생생한 자기 체험 증언을 내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그 욕구가 대단한 거죠. 사명감이. 그래서 이게 보통의 자리가 아니구나. 우리 필리버스터 자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국민 앞에 증언하는 자리구나.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그렇군요. 평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짐을 좀 나누시지요라고 했는데 평생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역사 앞에. 짐을 모르는 내가 꼭 국민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 그런 거였죠. 그 양반이. 그렇군요. 예. 정말 역사 앞에 그동안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양반이 만일에 말을 다 토해내지 않았더라면 가슴에 속병이 났을 겁니다. 그렇군요.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화환은 69,000원부터, 꽃바구니는 40,000원부터 구매 가능. 축하해주세요. 꽃 주문할 땐 1544-6430, 1544-6430기 꽃주문닷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이번에 눈물을 흘린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수미 의원도 마지막에 이 테러 방지법 본인처럼 고문받는 피해자들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려서 정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그리고 또 해외 언론들까지도 굉장히 주목했던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박영선 의원의 눈물이 있었고요. 또 정청래 의원도 눈물을 흘렸고 강기정 의원이 눈물을 흘릴 때 그랬죠. 외로워 보인다. 평소와 달리 또 고독해 보인다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실제 강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컷오프에 걸려가지고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실제 의장석에서 바라본 강기정 의원은 좀 어땠습니까? 우선 강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20%는 안 걸렸었는데 그 뒤에 광주의 그 구역을
전략구역으로 당이 선포하면서 네. 강의원이 이제 밀려나게 된 입장이 됐죠. 네. 그런데 강의원 말씀할 때 그 눈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할 때 내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과거에도 이런 필리버스터 연설이 있었더라면은 네. 그러면 내가 폭력원으로 낙인 찍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잖아요. 그때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강의원이 몸으로 많이 막았잖아요. 네. 무슨 나쁜 법을. 네. 근데 실은 이래요. 이제 폭력을 한다고 국민들께서 나무래기도 하십니다만은 그 다수결로 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네. 도저히 통과되면 안 되는 나쁜 법이라도 다수결로 그냥 통과되거든요. 놔두면. 네. 그러니까 마치 어디 강가에 가서 어린애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앞뒤 안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이 사람의 참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 식으로 얼른 가서 그냥 몸으로라도 이걸 못하게 박명히 못 치게 막고 싶은 거죠. 네. 얼마나 간절하면 그 법을 막아야만 국민이 산다는 생각이 간절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내가 강에 뛰어들면 나도 죽을지 몰라 이런 계산은 못 뛰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변호해 줬어야 되는데 온 이제 언론, 신문, 방송, 국민들이 다 폭력원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도 네. 혀 떨어진다고 입을 다 다물고 있었죠. 강인기 정원을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찡하니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또 공천 못 받으니까 얼마나 서러울까. 그런 강기정 의원의 그런 아픈 마음이 내한테 전달되면서 나도 그냥 평소에 내도 계산 많이 하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가슴이 내 말은 땅처럼 굳어 있는데 그 땅에 눈물이 고일 수 있는 틈새가 생기더라고 늘 느껴서 제가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아유 정말 그 자체의 말씀이 감동입니다. 강 의원께서 대부분 이렇게 컷오프에 걸리거나 아니면 당이 전략공천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강기정 네. 의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인이다. 당을 떠날 수는 네. 없다. 그래서 당인의 자세로 이 당을 위해서 뭐가 됐든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감동입니다. 네,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이 세상 여론이 무서워서 강기정 의원을 한마디 변호도 못 해줬었는데 강 의원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뭐 이런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드리고 네, 싶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예. 지금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석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객관적으로 보셨을 텐데 새누리당도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 찬성 반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발언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원래는 근데 이철호 의원이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했다 그래요.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 이유는 당에서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맞아면 필리버스터 빨리 끝나게 자기들이 지치면요 그만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벌어주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빨리 끝내기를 원했던 거죠. 예. 왜냐하면 발언할 사람 없으면 끝나게 돼 있거든요. 필리버스터가. 네. 그러니까 야당에게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계산이었겠죠. 예, 5명씩 뭐 일종의 불침번 비슷하게 당직을 짜서 나왔다고. 쓰더라고요. 예, 낮에도 그리고 그렇고. 네, 중간중간에 토론을 방해하고 항의하는 일들이 저희 오마이 TV 카메라에도 아주 조원진 의원을 준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탁 잡혔는데요. 참 오마이가 그걸 네. 그걸 세세하게 다 찍었대요. 네. 일반 방송들이요. 제가 호통치는 장면만 대본해가지고 과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저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냐 하는 오해도 생기는데 네. 오마이 보니까 세세하게 그 과정 네. 조 수석이 새누리당 조 네. 수석이 네. 나와서 처음에 했던 얘기 내가 처음에 말렸잖아요. 네. 부드럽게 말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차여차 하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랬더니 이건 발언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입니다. 네. 뭐가 허위입니까 했더니 어떻게 그게 아버지 따르기 법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예. 발언자의 얘기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모든 세상 사람들 생각이 조 의원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설득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분이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있잖아 없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길래 네. 내가 좀 욱했어요. 그래서 네. 나도 경고했어요. 안 들어가면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 했는데 사실은 사회보는 사람이 일단은 버럭한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야당 부의장이 지금 의장석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긴장하십시오. 이런 그렇게 약간 약도 올리셨어요. 예, 좀 네, 그랬어요. 좀 네, 너무 좌석이 비어 있길래 네. 새누리당석이 비어 있길래 제가 그렇게 농반진반으로 얘기도 했어요. 예, 진짜. 그렇군요. 그 이번에 보니까 국회 방청석도 상당히 붐볐습니다. 이게 지금 주말을 끼고 지난 금요일부터 금토일 해서는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국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개중에는 뭐 박수치고 이러다가 끌려나간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거기 가 계신 분들인데 시민이 끌려나가는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국회 앞에서 누가 피켓팅을 하다가 네.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어느 연구원이 피켓팅하다가 경찰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첫 점에 은수미 의원이 말하길래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죠. 공개적으로 뭐냐면 그러서는 안 된다. 국회 민의정당에 아무라도 의사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 현역 의원 비난하는 피켓팅 하는 것도 우리가 허용한다. 그런데 왜 그 국민이 의사 표현을 하는 걸 그걸 끌어가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나중에 경찰서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훈방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그래서 조사하다가 다행인데 이제 이건 뭐냐면 국회 안에 있는 방청석에서 정식으로 방청을 하는데 이제 끌려갔다는 얘기잖아요. 박수 치다가.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끌려나가기는 안 했겠죠. 그건 이제 주의만 주고 조용히 듣게 하시라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끌려나갔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아마 규칙은 그게 다른 거기서 박수 치거나 소리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호원이 아마 끌어냈을 텐데 실은 국민이 주인이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구했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렇군요. 이해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그렇게 했더라면 좀 더 그렇게 했으면 더는 안 했을 텐데 여러 번 더우면 할 수 없지만은.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의장의 권위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바로 은수미 의원이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립니다라면서 나눔문화 연구원이 피켓팅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고 그리고 그 자체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내 경찰이 그 부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훈방 조치를 했다는 거군요.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사후 처리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말 진짜 당연히 할 일이죠. 당연히 할 일이다. 네, 이번 필리버스터가 한국 정치에 남긴 게 굉장히 큰데 헌정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게 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언론에는 김종인 대표가 인조공걸 원내대표를 향해서 선거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얘기까지 했다.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저런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로 인해서 선거법을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큰 문제니까 지금 말하자면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선거법 처리를 못해서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처리했는데 저 테러방지법 하는 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거가 지연되고 법을 위반한 사태가 오래가면 그게 우리 야당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는 우려를 지도부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필리버스터 헐수 중단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필리버스터가 본회의거든요. 본회의.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본회의입니다. 선거법 통과하려면. 그러니까 그걸 양쪽에서 두 군데서 못 해요. 이걸 중단해야 하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아쉬움을 갖는 나를 포함해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은 3월 10일까지는 이걸 할 걸 그랬다. 여기 그 뒤에 날 잡아서 바로 그냥 헐망정 선거법을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죠. 그렇군요. 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도부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뭐 안양 지역구 선거를 뛰고 계시는데 실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방금 지금 안양의 그 인덕원역에서 출근길 인사하다가 막 집에 들어와서 전화를 받는 건데요. 아주 반응이 좋네요. 이번 필리버스터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이 전에는 좀 뭐가 심하게 지나쳤지 누가 나와 있나 보지도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와서 악수도 해주고 하고 막 일부러 수고했다 그러고 그래서 국민과 소통에 이번 필리버스터가 큰 일을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해로울 거라는 아마 지도부 의뢰는 저거였겠죠. 선거법을 처리 안 함으로써 오는 그 비판 그걸 예측한 거였고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대로 큰
기여를 한 것이고 우리가 큰 효과도 보겠죠. 네. 이번 필리버스터가 4.13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네. 이 특히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대폭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바로 느낀 겁니다. 네. 저 무관심한 분이 많았어요. 정치에 대해서 냉수적이고. 그런데 이번에 좀 정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 제가 참 그 즉석 발언하는 중에 이런 얘기도 그래서 했었죠. 뭐냐면은 필리버스터는 애초에 그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러 방지법을 비켜서서 오슬길로 들어섰더니 뜻밖의 거기서 국민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네,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미워하는 줄만 알았더니 소통을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었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과 소통이 일어나고 아울러 감동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네. 의원들이 철저하게 실토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진심을 느끼면서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총선에 상당히 다수 투표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려고 봅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특히 야권의 정치에 굉장히 더욱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작용할 그리고 테러 것이다. 방지법의 문제가 뭔가를 뉴스만 보고는 모르거든요. 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한 지도부의 판단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걸 명쾌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만일에 저라면은 10일까지 계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석현 부의장이 당대표였다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3월 10일까지 계속됐을 것이다. 이런 우회적인 비판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법이 테러방지법 통과는 됐지만 여러 전문가들, 특히 법조인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야당에서? 아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없지만 네. 앞으로 이제 국민 여론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실은 만일에 총선에서 야당이 제1당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법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이제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 약 27분 55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원님, 예, 부의장님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 등급. 아유, 감사합니다. 예, 조원진한테 일갈 사이다였음. 부의장님 짱짱짱. 부의장님 훌륭하셨고 잘 봤습니다. 와, 힐러리 귀요미. 귀엽대요. 힐러리님 다음엔 국회의장이 돼주세요. 플리즈. 국회의장 돼달라는 당부도 있고요. 치유되는 듯한 환한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역시 오빠 멋져. 오빠 멋져.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해맑은 표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거의 힐러리만 깨서 듣고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힐러리 커먼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의장님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힐러리 닉네임이 딱입니다. 제가 많이 힐링됐어요, 사실은. 이번 필리버스터 때. 그렇군요. 어떤 분은요, 힐석현, 호통 이석현 대박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야당 정치인들 저 사람들 알고나 법 통과시키는 거야라는 비난,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도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이 방송은요 지금 전 세계 129개국에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도 계시고요. 또 국내 국민들도 계시는데요. 끝으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의장님께서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이제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데 대해서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위로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길이 끝난 곳에 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끝난 곳에 내비게이션도 없는 내비게이션 안내조차 안 나오는 그런 곳에 황량한 곳에다 우리가 새 길을 내면서 개척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이 역사 행진이 끊임없이 진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국회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안양으로 가서
예. 힐러리 부의장님 손을 잡고 안양 시장골목 한번 돌고 싶네요. 조만간 안양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지금까지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 5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전국 이후 곧바로 총선 공천 전국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고요. 야권은 그야말로 야권 통합을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친박 실세 측에서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을 실명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달 서울의 지역구를 둔 범친박계 의원들의 회동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강남권의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하고요.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관계자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분위기가 좀 무르익자 자리를 주도했던 친박계 실세 의원이 유승민 의원, 이종훈 의원 그리고 서울 지역의 친유승민계 예비 후보자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즉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요. 그리고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친박 측 후보에 대한 성원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관계자까지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슨 당정 협의를 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이른바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공무원인데 참여해서 이런 논의를 함께했다면 이 자체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보면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살생부 파문 이것과도 연결돼서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정도원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현역 의원 40여 명의 이름이 실린 공천 물갈이 명단을 건네받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죠. 네. 이게 사실상 유승민 등 비박 의원들을 겨냥한 명단이라고 감안할 때 방금 제가 소개드린 해동 자리와도 자연스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에 지금 청와대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네요. 어제 비박 의원들이 친박, 진박에게 상당히 밀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SNS에 공개돼서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된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지역별 공천 신청자 명단과 여론조사 수치가 적힌 약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의 문건이 카톡 등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대량 유포됐습니다. 여기에 적힌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동구을에서 유승민 의원이 진박 후보를 제쳐오고 있는 이재만 예비 후보에게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23일 중앙일보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이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고작 9.2%포인트 차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이재만 후보한테 쫓기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셈인데요. 문제는 현재 당 공관위가 공천 부격자, 즉 컷오프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오는 9일에 1차 경선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을 추려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자료가 혹시 거기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짙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건을 보면은 사람 이름과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그 조사 결과.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론조사라면은 조사 기간, 그리고 뭐 조사 샘플 수, 그리고 조사 방법, 표본 오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어떻게 공관위에서 자료로 사용됐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의 주체가 어디인가도 지금 불분명. 그러니까 이른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SNS에 유출이 됐는데 이것이 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당 내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당 차원에서는 네. 비박 의원들 중심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공관위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공관위에서는 우리 쪽에서 유출된 자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이 조사 기간이 뭔지, 조사 목적이 뭔지, 그 조사 작성에 대한 어떤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다차원적인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선거 앞두고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론 조작 게 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져보고 취재해 봄직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실제 2단계까지 온 거면 사실 뭐 약간 봉합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정두원 의원이 주장했던 이른바 살생부 명단 논란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면서 일정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여론조사 유출 파문으로 다시 쟁점화돼서 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 이제 앞서 드린
말씀드린 대로 조사 문제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공관위가 이름에 주말께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네.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수 우선 추천 지역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와 함께 뭐 공천 부적격자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단수 우선 추천 지역 발표 등에서 비박을 제거한다라는 의심이 좀 구체화, 현실화된다는 조짐이 있다면 이게 집단적 반발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장 보시면은 지금 현재 단독 공천 신청자들인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비박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부에 이름이 올랐던 정두원, 김용태, 김성택, 김세연, 김학용, 박민식 등이거든요. 이들이 단수 공천, 그러니까 홀로 공천을 신청해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뭐 단수 추천 지역이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뭐 이 지역에 대해서 경선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군요. 이미 현역 의원들이 있고 단수 추천 지역이 자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에서 새누리당 공관위에서 이를테면 복수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전략 공천을 누군가를 박는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것이 진박 후보로 불릴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비박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유승민 의원 같은 비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게 좀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 등은 지난달 이 친박계 의원들의 해동 소식을 전해 듣고 2일날 국회 인근에서 오찬을 함께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유 의원이 이 자리에서 살승부 논란이 사실이었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상황 전개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 대응 가능성도 있는 셈인데, 네. 다만 제가 오늘 그 오찬에 참석한 의원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뭐 그 정도까지 분위기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비장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당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기를 하면서 각자 모여서 점심을 한 것인데, 다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려들,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서는 이 의원들, 비박 의원들, 유승민계 의원들 특히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마타도가 좀 성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비 후보들의 친유승민계 의원들이 굉장히 쫓기는 혹은 뒤처지는 그런 모양새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마타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네. 게다가 뭐 이 의원의 말로는 사실 의원들이, 후보들이 조직이 나름대로 있고, 그리고 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소식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실제로 진행된 게 맞는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고 있고, 즉각적으로 소식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실제로 진행된 게 맞는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직접 행동에 나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걸로 보이는군요. 자, 실제 비박계 의원들이 이번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유승민 공천 배제설이 계속 끊임없이 정치권 뉴스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그 정도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대중의 눈들이 있는데 과연 유승민, 정두원 이런 소위 비박계를 다 일거에 쳐낼 수 있겠냐. 이런 또 우려, 뭐 가능성을 좀 점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말씀대로 너무 유승민 의원 등 뭐 대표 선수들을 날려버린다면 이게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유승민 의원 본인이 공천 배제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공천 부적격자, 즉 컷오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관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친박 우위의 공관위 구성이라 하더라도 그 만장일치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심이 있는데 다른 비박 의원들은 좀 사정이 달라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한구 공관위 위원장이 혈다 특히나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심이 있는데 다른 비박 의원들은 좀 사정이 달라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한구 공관위 위원장이 현역 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비해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70% 가까이 상회하는 대구 경북 지역 후보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살생부 파동이 일었을 때 3단계 물갈이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1단계가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다. 그리고 2단계가 친박의 중진 다선 의원들을 날리고 3단계로 진박 후보들을 꽂는다. 이런 3단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신망이 부족한 자라는 기준을 보자면 당연히 대구 경북 의원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내 힘내 균형추가 살생부 파동 이후로 급격히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기울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런 친박계의 어떤 저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부채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세간의 추측과는 다르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처럼 상징성이 있는 비박계 전원을 쳐내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이른바 진박이 아닌 비박계로 분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야당 상황 좀 짚어볼게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오시라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보면 천정배 대표 그리고 김한길 대표하고 사전 물밑 회동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김종인 대표가 김한길 선대위원장과 천정배 대표 등과의 통합 관련 사전 조율을 했다.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 최현천 의원들이 이런 특사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국민의당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당장 오늘 밤 8시 그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야권 통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국민의당이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국민의당이 또 찢어질 것인가, 이런 네네. 그런 결론은 오늘 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삼도 체제가 균열이 확실히 생긴 모양새는 분명합니다. 그 안철수 공동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김종인 대표를 임시사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절대 통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오늘 한번 안철수 대표를 보겠다, 설득하겠다,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럼 물론 안철수 측 문병호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천정배 의원과는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당장 통합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균열이 없다라는 그런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대로 오늘 밤 8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더민주가 좀 상당히 자신감이 붙은 건 확실합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주간 정례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서 23%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올해 최고치 기록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하긴 했으나 9%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필리버스터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권 지지자의 선택이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위기를 느끼고 어떤 통합에 대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천정배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선거에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 통합의 가능성, 그 길을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사실상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그리고 박영선 의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야권 통합 수를 또 세게 내놓으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고립작전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것도 최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